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 위성군 2024년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임익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 무대 앞에 마련된 국기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우리가 뜨겁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들을 위한 큰 일꾼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위성군 국회의원이 그날의 성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또 귀중한 시간 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만큼 성과와 또 의견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정보고회에서는요, 차별 없는 정보 공유와 전달을 위해서 삼자장애인문화원의 강호상 대표님이 수화 통역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역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조구 서귀포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룹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면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장단 오셨습니다. 오충진 좌남수 전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정은, 하성용, 양병우, 강봉직, 강철남, 양경호, 이상봉, 이승아, 김승준, 강성희, 김경미, 박호영, 한권, 한동수, 홍인수, 현지호, 양홍식, 박두환, 이경신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대지 의원님께서는 수술 후 재발 치료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상 유족회 김창범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농협, 축협, 수협, 조합장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승종 함덕농협, 고영찬, 고산농협, 김군진, 한경농협, 오춘규, 김영농협, 강성박, 대정농협, 이한열, 안동농협, 김성봉, 중문농협, 정기철, 소기농협, 백성익, 효돈농협, 현재근, 위미농협, 고일학, 남원농협, 김용우, 표선농협, 강석포, 성산농협, 김용관, 서귀포시 축협, 문대준, 모슬포, 수협 조합장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노인회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성윤 서귀포시 노인회장, 강치규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지역위원회 노인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도민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국현 전남도민회장님, 정찬식 제주 호남향후회장님, 김종곤 제 서귀포시 호남연합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단 참석하셨습니다. 현학삼 총동창회장님, 이종헌, 양용석 전 동창회장님들 함께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 위성군 국회의원의 든든한 후원회장이십니다. 강승혜 후원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소개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도의회 전 회장님 함께 또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군 국회의원의 영원한 짝꿍이자 동지인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죠. 위성군을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귀빈이십니다. 큰 박수로 서로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축사를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축사는 짧을수록 호응이 좋다는 것 아시죠? 라고 집중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축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값지 있는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위성곤 의원께서 축사를 가급적 짧게 해라고 저한테 이제 하명을 해서 이제 앞에 앉아서 좀 길게 하시라고. 저는 우리 성곤이가 제일 제가 존경하고 또 어떤 면이 제일 불만이 하나가 우리 잘 요새 아실 텐데 정확하잖아요. 네, 매사 정확하고 매사 확실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매사 진도를 잘 관리하고 네, 그게 이 축사도 사실은 그냥 두면 제가 어련히 알아서 짧게 할 텐데 짧게 하라 그러면 괜히 또 영 길게 하고 싶어지는 여러분 우리 선거는 오늘 여러분 오늘이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오늘 1월 6일 한국 현대가 낳은 최고의 영웅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는 모름지기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서생의 문제의식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부만 해서 이론에 그쳐서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안 된다.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상인이라는 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장사치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으로는 얼마를 벌고 이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늘 따져야 된다. 그게 정치의 최고의 덕목이다. 늘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 정치에 가장 적합한 정치가가 위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성군이 가지고 있는 상을 받는 녹을 보면 가이타의 추정을 불러합니다. 가이타의 추정. 모든 성과와 지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적시했던 그런 것을 우리 위성군 의원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관련해서 위성군 의원이 한 여러가지 입법, 여러가지 예산,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어준이 했다. 딱 하나는 평화대공원. 여러분 그게 원래 모슬포 알뜰루가 우리 건데 일제시대에 강제 수용됐다가
해방 공간에서 국유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버릇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 땅이죠. 그리고 국방부 소유를 갔는데 그것을 찾아온 장본인이 위성본입니다. 역대 제주도의 모든 국회의원, 모든 도지사가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대공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못했습니다. 그걸 찾아온 장본인이 위성본입니다. 그거 하나로 위성본 의원의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해수위원을 해서 농수축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는 이분이 21대 때 했던 혁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농업은 직불제를 해서 일종의 농업을 공공재로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게 뭐 생활임금이 됐든 농민수당이 됐든 직불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드리자 하는 게 직불제인데 그것을 수산까지 확대하다. 장본인이 위성본. 이거 대단한 한국 농업 정책사의 한 획을 그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새 농촌에 일손이 딸려가지고 늘 저도 현안 해결을 할 때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오는 거 좀 제대로 해달라. 일손 딸려서 이거 곤란하다. 이거 임금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농업 고용인력법으로 해결한 장본인이 위성본입니다. 저는 우리 위성본이가 다음에 꼭 돼서 선관위 와 계시니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돼서 농해수위원장을 해서 제주도의 농업을 하나 더 격상시키고 대한민국의 농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혁혁한 전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2024년 갑진년에 갖는 작은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성본에게 의정부에서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이렇게 보태주셔서 온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위성본과 함께 서귀포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속재 의원님의 이런 그 인사 말씀 같은 걸 좀 듣다 보면 여기서 매력이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사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제주시 을 김한규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송재호님의 축사를 들어보니까 마치 본인 선거운동 하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높으셔갖고 예전에 저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네,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저는 이렇게까지 위성권 의원님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안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며칠 전에 위성권 의원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에 와달라고 전화하셨나 보다 했는데 다른 얘기만 하고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건가? 저 아직까지 와달라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리가 부족해서 굳이 유권자도 아닌데 와서 자리를 채우지 마라. 또 혹시 축사 괜히 길게 할까봐 안 부르신 것 같은데 송 의원님이 길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만 짧게 하면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부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아침에 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랑은 정말 다른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같이 의정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나랑은 다른 분이다 라고 느끼는 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밖에 학생회장을 못했는데 대학교 때까지 학생회장을 하셨고 그게 분명히 리더십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대학교에 총학생회장을 했다라는 것, 또 그분들이 지금 저희 당의 주류이고 한국 정치권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유성권 의원님은 분명히 리더십을 갖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성권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굴이 길쭉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저희가 방류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을지역만 이렇게 돌고, 송재 의원님도 이제 각 지역을 도시고, 유성권 의원님은 도당위원장이라서 제주도를 전부 다 도셨는데, 저는 저희 지역만 도는데도 하루 지나니까 발에 물집 생기고 막 헉헉대는데, 유성권 위원장님은 그냥 되게 설렁설렁 걷는 것 같은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맨 앞에서 갖고 사람을 독려하면서 끝내 나고자 없이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그 리더십을 확인을 했고, 저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 행사를 하면서 제주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을지역 아닙니까, 동쪽에. 거기에 리단 행사까지 밖에 못 가는데, 이분은 저보다 지역구가 면적이 2배인데 막 자연마을까지 다 가셔갖고, 제가 지역에서 불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권 의원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하냐 그래갖고, 자꾸 저는 이제 산남의 소식이 삼북으로 안 오기만을 이렇게 바라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자꾸 저기 제주 시행사까지 다 오시고 부담이 많습니다. 저랑 또 다른 거는, 이제 저는 국회에서 원내대변인하고 뭐 이렇게 공보 쪽 업무를 하는데, 유성권 의원님은 정책위 부의장 하시고 정책 수석 부대표. 정책 수석 부대표는 부대표가 둘밖에 없습니다. 수석 부대표가 뭐 10명, 20명 있는 자리가 아니고 딱 2명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유성권 의원님이 하시고 당의 정책통으로 자리를 딱 잡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저는 여기 MBTI를 아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MBTI가 끝에가 J로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계획적이고 뭔가 비행기를 타도 딱 정해진 시간에 타는데, 유성권 의원님은 과정 관리를 잘 하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좀 그날 따라서 이거 타고 싶으면 이거 타고, 사람 한 명 더 만나고 싶으시면 더 만나고 하고 비행기표를 막 바꾸시고 합니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좌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저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랑은 되게 다른데,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인정해야겠다. 저보다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고 훌륭한 정치인이고, 제주도가 낳은 아주 기억될 수 있는, 제주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의도에서 평가하는 유성권의 가치는, 또 유성권의 위치는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 시민들 복 받으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심을 좀 담겠습니다. 잘생기신 분이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축사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배우자이신 박선희 여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박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남원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잠깐 들렸습니다. 이성권 의원님하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뭔가를 하면서 잘 지냈었고요. 네, 이성권 의원님 배우자 오수은 여사님은 저와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권 의원님 앞으로 행보에 승리와 화이팅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또 부탁을 드렸는데 멋진 응원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이성건 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축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뜻깊게도 서귀포 문화원의 큰 울림 난타 동아리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팀은 2019년 서귀포 문화원 교육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서 난타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20분 정도가 별도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흥겨운 난타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큰울림 난타 동아리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서귀포문화원 큰 울림 난타 동아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인공 위성권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의원님의 4년 의정 활동의 성과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에 눈과 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국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영리병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과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소리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새해 복
계시죠? 네,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문동 연합청년회장 위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랑 짧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빨간 대야를 놓고 노점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에서 우리 삼촌들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삼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왜 삶은 힘들어 하시지? 삼촌들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땀 흘린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성권 결심했습니다. 삼촌들과 서귀포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고. 큰 일을 하려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와 삼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정치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삼촌들과 그다음에 많은 당원분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구호를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선창으로 위풍이라고 외치면 큰 소리로 당당하게 당당 외쳐주시면 됩니다. 딱 3번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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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이고 여러분의 조카이고 또 여러분의 형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아들이기도 한 국회의원 위성권입니다. 오늘 의정활동보고에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앞서 인사 소개가 있긴 했는데요. 몇 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 기억나는 대로 몇 분만 좀 소개 좀 시키겠습니다. 우리 수정사의 도산 스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새로운 제주정무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가끔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제주 서담연합회장을 하셨던 허진광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빛이 비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제주도 곤충협회 최영만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 간호사협회 우리 황순자 회장님과 성월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간호사협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저희 의정보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정보고를 자주 해야 되는데 또 자주 하면 번거로워 하시니까 이렇게 몰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학생문화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는 공간인데요. 저는 도의원 시절부터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보좌님들은 좀 일하기 편하게 컨벤션 센터에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극구 이곳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첫 국회의원 출마할 때 출판기념회를 여기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청소년들의 공간인데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오고 나면 그 갈 곳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로 이런 공간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앞서 우리 송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관념을 정치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정치라는 것이 자기의 상상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리고 가장 눈여겨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관련되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권력을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198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11월 30일 제주 유세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4.3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민은 4.3의 빅을 겪었습니다. 나는 제주인이 한과 고통과 희망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87년 선거에서 떨어지셨지만 99년 제주특별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끝끝내 실천해내고 실천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할 수도 없고 세무사를 사서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 정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요구하고 관철시켜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최후의 무기가 정치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정부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함께 자기 주장을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바뀌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앞서 이제 도홍동 연합청년회장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저는 땀 흘리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못 배우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주는 그런 사회, 저는 그런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고 가장 다시 이제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세대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고용 불안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우리 제주는 지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저는 앞으로 청년 문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좀 편하게 눈높이를 좀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자, 서귀포의 큰 일꾼으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자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우리 위성곤 의원님 모시고 성과를 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사실 많았는데 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의정활동 키워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정활동 키워드를 보시면 서귀포 큰 일꾼, 그리고 섬기는 사람, 제주 사상 정의로운 해결, 1차 산업, 필수 의료 체계, 농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이 다양한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에 관련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의정활동의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큰 성과는 김한규 의원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의 송재 의원, 그리고 오영훈 국회의원, 그리고 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정부가 정말 반대했던 사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저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했습니다. 사실은 법안을 내놓고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이제 행안위에, 저는 농해수위에 이렇게 계시게 있었고 그 당시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였고 기회에 이제 오영훈 우리 후보가 이낙연 총리의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세균 총리와 아근한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저도 총리께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정말 이 논의를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쳤습니다.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을 때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기서 그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쌍욕까지 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이 당정합의를 이뤄낸 결과인데요. 이 성과는 너무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사실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상도 이루어지고 직권재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제 정의로운 해결을 준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송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 비행장 평화대공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것들을 지역의 우리 양병우 도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양병우 의원님이 특히 저는 정말 성실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풀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 알뜰 비행장 평화병원을 중심으로 정말 이제 대전 그 서부권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차 산업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해수위를 6년간 활동을 했고요. 전남지방, 전북지방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지방 제외하고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저 혼자만 거의 다 활동을 했는데요. 감귤산업 발전 그리고 2차 산업 전반적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목욕료 보호 사업 기억나는 게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이 과거에는 낙가 위주로 보험이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 보험 혜택을 못 받았는데 풍산과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력지원법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원래 농업인력을 전체적으로 그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좀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농업인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의정 활동, 바로 의료 인프라가 사실 서귀포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성과를 좀 여쭙도록 하죠.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건의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전에 그 대정부 질문 그리고 예결위 질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그 주장을 대해서 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지 않으면 그 제주도 내에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제안을 드렸을 때 도민사회가 다 뜨뜻미지근 했습니다. 그거 되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의료비만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1차 의원 이런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인 경우는 지금 290병상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제가 한 50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9병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00병상이 되어집니다. 서귀포 의료원 400병상 되어지면 제주도 내에 몇 번째 병상수로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3번째입니다. 3번째. 그러니까 제주학교병원, 한라병원, 그 다음에 서귀포 의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뭐 S중앙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죠, 사실은. 거기보다 우리가 서비스를 더 못 받는다고 우리 서귀포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400병상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병원이. 의사 수도 지금 44명 정도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실제 근무자는 뭐 37, 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명 이상 수준으로 높여지거든요. 의사가 확대해졌다는 말은 의료 서비스가 높아지는 거고 관련되어진 여러 인프라 시설들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400병상 서귀포의 400병상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된다. 서귀포 시민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귀포 시민이 서귀포 의료원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가? 서귀포 시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서귀포 의료원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관리의 사실상 사각지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서귀포 시장에게 관리 이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제 개편을 기초자치권이 있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의료원장과 협조자에 불과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저는 이 400병상 시대에 서귀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말이 있죠.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운 데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은 병원을 찾아서 육지로 가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역시 또 전해보겠고요. 의료 역의 위출이 1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주에. 그 1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급 종합병원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용역이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지정되어지는 것은 향후의 문제입니다. 병원 제주학교가 아니면 한라의료원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어진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 더불어서 또 서귀포에서 이 바이오 생약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성과 보고도 좀 전해주시죠. 저는 지난번 총선에 나오면서 공약을 서귀포를 제약 바이오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에스 산업의 메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와 JDC와 그리고 저희 의원실과 함께 협약도 맺어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에 2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조건이 만들어져 와서 애들을 교육시키겠다는 협약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1년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본내포에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있는 800여 종의 약효식물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약효식물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관심 갖는 사업 중에 앞서 청년 문제 말씀드렸지만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첨단 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첨단 산업은 오영훈 지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원에 추진하고 있는 하원 테크노파크의 우주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거기서 인공위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것들과 결합시켜서 첨단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보관도 있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JDC와 함께 카이스트의 카이스트 국제학교 형태를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의 성과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귀포가 첨단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함께 발달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산포에 450억을 들여서 제주해양치유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공항 문제도 있고, 또한 거기에 해양 치유센터가 만들어서 또한 동북권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어서 초선과 재선, 선선은 매우 다른 게, 재선이 돼서 당내 원내에서 농해수위 간사도 하고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도 하고 그리고 기후투기 간사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하면서 당 내에서 큰 역할들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선이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 내에서 더 큰 역할들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축하 영상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명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까? 김학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나 보냈을까요?
92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축하 영상 의원들이 부탁하면 20, 30개 들어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우원식 의원도 한 20, 30개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국회 내 네트워크를 잘 짜고 관계를 맺어서 92분이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그럼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 고전제게 물었더니 다툴 수 없지 않습니까? 20몇 분이래요. 그게. 그래서 앞서 4분만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서귀포와 제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이뤄내신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든 행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 계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의정 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시 스타트업 베이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넥스챌린지 박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불모지였는데 2019년도에 유성건 의원님께서 스타트업에 처음 조성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더 많이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하요 마을의 노인회장 오순명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방과 난방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어떤 예산 지원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우리 노인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잘 해줄 것이라 이렇게 믿어 있지 않습니다. 하예 어촌계 해녀회의 지연나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님은 해녀를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불법 해로질 하는 거에서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앞으로 있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법을 만들어서 너무나 속 시원하고 또 우리 해녀들은 소득이 작으니까 우리 의원님이 직불금을 받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고생 많이 하고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의원님 화이팅! 저는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덕문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업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성건 의원님께서 고용인력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통화물류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제주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한리에서 물질나는 법한대와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 고기숙입니다. 물질난 지가 지금 48년. 법안도 만들고 뭐하고 해서 저희도 원정 해녀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고마운 말은 진짜 이를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원정 물질을 나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이 남는 게 있죠. 위 의원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귀포 초등학교 체육부장 당시에 선생으로 될 때 우리 위 의원이 축구 선수라서 아주 축구를 잘한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지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축구했던 그런 끈기가 어떤 지금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팅 또 해보자. 잘해보자. 화이팅. 네, 우리 유성건 의원님을 마음으로 지지하면서도
또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중한 마음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의원님께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소감이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 영상 보신 그 소감을 한번 눈물 닦고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도 와 있는데요. 축구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순경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제 제 아내인 오수님의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정치라는 것이 늘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보면 중심이 없고 중심을 못 잡을 때가 많은데, 저는 어떤 순간에 그 기준이 앞서 얘기했듯이 땀 흘리는 사람들, 정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가 안 나아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판단할 때 이게 이 일을 결정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귀포의 큰 일꾼이자 일자는 국회의원 우리 위성원 의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